안녕하세요. 그 시절 서랍 속 이야기입니다. 1982년 초 여러분은 어떤 풍경이 떠오르시나요? 37년 동안 우리 밤을 지배했던 야간 통행 금지 사이렌이 드디어 멈췄습니다. 새벽 4시까지 거리를 걷는 것조차 금기였던 세상에 자유라는 공기가 흘러들어오던 때였죠. 학생들은 빳빳한 교복을 벗고 사복을 입는 자유라의 설렘을 맛봤고 공중전화 앞엔 항상 긴 줄이 늘어서 있었습니다. 동전 2개와 다이얼을 돌리는 손끝의 긴장감 기억나시나요? 오락실에선 팩맨과 동키콩이 꼬마들의 용돈을 싹쓸이하던 그 시절. 1982년 그 뜨겁고도 낭만적이었던 1분기로 지금 바로 떠나보겠습니다. 1982년 1월의 기록. 1월의 거리는 춥지만 활기찼습니다. 퇴근길 자욱한 김이 서린 연탄 난방의 온기 속에서 사람들은 철가방에 담긴 자장면을 기다렸고 다방문을 열면 커피향과 함께 DJ가 틀어주는 LP판의 지지직거리는 소리가 반겨주었죠. 동네 구멍가게 앞 평상에서 잠시 쉬고 만화방에서 빌려보던 낡은 책 냄새, 모든 게 투박하지만 정겨웠던 풍경입니다. 1월 5일 야간 통행금지 폐지는 그야말로 혁명이었습니다. 1945년 미군정 포고 제1호로 시작되어 우리 삶을 36년 넘게 올감했던 야간 통행금지가 드디어 자정을 기해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정부의 유아정책과 올림픽 유치라는 시대적 흐름 속에서 단행된 이번 결정으로 이제 우리는 밤늦게까지 거리를 거닐고 심야 영업을 즐길 수 있게 됐습니다. 자정 너머까지 문을 여는 심야 식당과 술집들이 급격히 늘어났고 늦은 시간까지 퇴근길을 밝히는 포장마차들은 서민들의 새로운 밤문화 명소가 되었습니다. 통행금지 폐지와 함께 학교 앞 풍경도 몰라보게 달라졌습니다. 그동안 정해진 틀 속에 갇혀있던 학생들에게 교복과 두발 자율화라는 거대한 변화의 바람이 불어닥친 겁니다. 교복이라는 질서를 벗어던진 자리엔 자신을 표현하고 싶은 개성이 자리를 잡았습니다. 획일화된 교복의 시대를 끝내고 알록달록한 청춘의 색깔로 물들어가던 80년대 초반의 등굣길. 단정한 교복 대신 청바지와 청자켓을 입고 그 시절 학교 앞은 매일매일이 작은 패션쇼와 같았습니다. 한편 1월 17일 대한민국 취업시장의 표준이 될 토익이 처음 도입되었습니다. 당시로선 생소한 실용 영어 평가 방식이었지만 국제화 시대를 향한 우리 사회의 거대한 전환점을 상징했습니다. 훗날 필수 스펙이 된 토익의 시작, 그날은 우리 사회가 세계를 향해 문을 활짝 연 첫걸음이었습니다. 한편 안타까운 해외 소식도 있었습니다. 1월 13일 워싱턴 포토맥 강의 에어 플로리다 90편이 추락했습니다. 영하의 강물 속에서 승객을 구하기 위해 목숨을 건 시민들의 사투는 전 세계에 생중계되었습니다. 특히 헬기 구명주를 부상자에게 양보한 승객 레니 스텟의 희생은 포토맥 강의 영웅으로 기록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항공안전규정 강화의 계기가 되었고 극한의 상황에서도 끝까지 타인을 지키려 했던 인류애의 상징으로 우리 기억 속에 남아있습니다. 이렇게 차가운 현실과 소식들 속에서 일상을 견디게 해준 건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던 노래 한 소절이었습니다. 그 시절 카세트 플레이어 속에서 쉴 새 없이 돌아가던 테이프들은 우리의 가장 가까운 친구이자 유일한 탈출구였습니다. 82년 우리의 마음을 대신해 울려 퍼졌던 그날의 플레이리스트를 기억하시나요? 국민가요 조용필의 못 찾겠다, 꾀꼬리는 10대부터 60대까지 전 세대를 하나로 묶어냈고 송골매의 어쩌다 마주친 그대는 배철수의 강렬한 기타 리프로 캠퍼스 밴드 문화를 정점으로 이끌었습니다. 해외 음악도 뜨거웠습니다. 조한제트의 파워풀한 록사운드와 올리비아 뉴턴 존의 에어로빅 댄스곡 피지컬은 쉴 새 없이 카세트 플레이어를 채우며 우리들의 일상을 더 젊고 역동적으로 바꿔놓았습니다. 1982년 2월의 기록. 교복 자율화라는 변화 속에서도 80년대 초반의 교실은 여전히 엄격했습니다. 1교시 전엔 기생충 검사를 위해 체변 봉투를 걷었고 점심시간엔 식량난으로 보리 혼식을 장려하던 시절 보리밥 혼식 여부를 확인하는 도시락 검사가 이어졌습니다. 매주 반복되는 반공 교육은 북한을 적대적인 주적으로 규정하고 멸공이나 반공 포스터 그리기, 북한의 실상을 알리는 영상 시청, 그리고 국민교육헌장 암송 등을 통해 국가안보의식을 주입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사실상 교실은 자유보다는 규율이 지배하던 훈련소와 같았습니다. 82년 2월 한반도는 비극적인 사고로 잔인하게 시작되었습니다. 제주 한라산에서 발생한 공군 C-123기 추락 사고입니다. 당시 이 수송기에는 대통령 경호임무인 봉황새 1호 작전에 투입된 특전사 707 특수임무대대 장병 47명이 탑승해 있었습니다. 악천후로 인한 2차례의 이륙 중지 권고에도 경호 작전이라는 이유로 무리하게 강행된 비행이었습니다.
더욱 가슴 아픈 점은 당시 정부가 이 사고를 대간첩 작전 훈련 중 발생한 사고로 철저히 왜곡 은폐했다는 사실입니다. 진실마저 통제당했던 그날의 비극은 유가족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로 남았습니다. 비극은 바다 건너에서도 이어졌습니다. 2월 9일 일본 도쿄만 상공에서 하네다 공항으로 향하던 일본 항공 350편이 착륙 직전 활주로 앞바다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사고 원인은 기장이 착륙 직전 의도적으로 역추진 장치를 작동시킨 조종 과실로 밝혀져 당시 전 세계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이 사고로 24명이 목숨을 잃었으며 생존한 기장이 구조된 뒤에도 조종사로서 사죄한다고 말한 대화가 공개되면서 일본 사회는 그야말로 큰 혼란과 비탄에 빠졌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뒤인 2월 15일 캐나다 뉴펀들랜드 인근 해상에서는 더욱 거대한 참사가 벌어졌습니다. 세계 최대 규모이자 침몰 불가능이라 불리던 반잠수식 석유 시추선 오션 레인저가 기록적인 폭풍우를 견디지 못하고 침몰한 것입니다. 거대한 파도에 시추선이 뒤집히며 승선 인원 84명 전원이 얼음장 같은 바다에서 생을 마감했습니다. 당시 구조를 위한 골든타임을 놓친 정부와 시추선의 구조적 결함은 국제적인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사고를 넘어 해양산업의 안전 규정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계기가 되었고 오늘날까지도 해양재난 역사에서 가장 비극적인 참사 중 하나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중동의 상황은 더욱 참혹했습니다. 82년 2월 시리아 하마 지역에서는 하페즈 알 아사드 정권의 반기를 든 무슬림 형제당과 이를 진압하려는 정부군 사이의 유혈 충돌이 정점에 달했습니다. 하마 시내 전체를 봉쇄한 정부군은 무차별적인 폭격과 공습을 퍼부었고 이 과정에서 도시의 상당 부분이 파괴되었습니다. 최소 수천 명에서 최대 4만 명에 이르는 민간인이 학살된 것으로 추정되는 이 하마 대학살은 현대 중동사에서 가장 비극적인 사건 중 하나로 기록되었습니다. 그렇게 1982년 2월은 하늘과 바다, 그리고 전쟁터에서 끊이지 않는 비보들로 얼룩진 차갑고도 잔인한 겨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막막한 비보들 속에서도 우리들의 일상은 멈추지 않고 흘러갔습니다. 어른들의 세상이 무거운 침묵과 슬픔으로 가득할 때 교실 밖 아이들의 아지트에서는 전혀 다른 세상이 펼쳐지고 있었으니까요. 학교가 끝나면 아이들은 놀이터와 오락실로 달려갔습니다. 팩맨의 노란 이비점을 먹어치우는 단순한 화면과 갤러그의 비행기 격추 소리에 아이들의 열기는 뜨거웠습니다. 게임을 하는 아이디로 한 판이라도 해보려는 아이들과 그 신기한 광경에 넋을 잃은 구경꾼들이 어깨를 맞대고 서있던 풍경은 당시 오락실의 흔한 일상이었습니다. 1982년 3월의 기록. 여러분은 헐크 호건을 기억하시나요? 금빛 수염과 노란 의상, 그리고 경기 시작 전 입고 있던 티셔츠를 양옆으로 시원하게 찢어버리던 그 강렬한 모습은 시대를 초월한 프로레슬링의 상징이죠. 사실 82년은 헐크 호건이라는 전설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해입니다. 당시 미국에서는 그가 영화 로키3에 출연하며 폭발적인 인기를 얻기 시작했는데요. 이때부터 전 세계 어린이와 청소년들을 열광시킨 헐크매니아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바다 건너 미국에서는 그렇게 새로운 시대의 영웅이 탄생하고 있었습니다. 82년 3월의 대한민국은 그 어느 때보다 격동의 한복판에 서 있었습니다. 3월 18일 부산 미문화원에서 발생한 방화 사건은 우리 사회에 씻을 수 없는 충격을 안겼습니다. 80년대 학생운동 세력이 일으킨 이 사건으로 인해 무고한 생명이 희생되었고 전국은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단순한 방화를 넘어 1980년 광주를 경험한 청년들이 미국을 향해 던진 강렬하고도 비극적인 물음이었기에 그 파장은 더욱 컸습니다. 언론은 이를 극렬 테러로 규정하며 통제했고 정권은 이를 빌미로 공한 전국을 강화했습니다. 학생운동 내부에서 반미라는 새로운 담론이 분출되기 시작한 80년대 현대사의 가장 아픈 분기점이었습니다. 하지만 며칠 뒤 움츠러들었던 국민들의 시선은 야구장으로 향했습니다. 3월 27일 마침내 한국 프로야구가 서울 동대문 야구장에서 화려한 막을 올린 것입니다. MBC 청룡, 삼성 라이온즈, 롯데 자이언츠, 혜태 타이거즈, 산미 슈퍼스타즈, 오비베어스까지 6구단의 출범은 한국 스포츠 역사의 거대한 전환점이었습니다. 특히 MBC 청룡과 삼성 라이온즈의 개막전은 전설로 남았습니다. 9회 말 2사 만루라는 절체절명의 순간 MBC 청룡의 이종도 선수가 쏘아올린 끝내기 만루 홈런은 팍팍한 삶을 살던 국민들에게 잊지 못할 희열을 선사했습니다. 스포츠가 국민들의 시선을 돌리기 위한 3S 정책의 일환이라는 비판적 시각도 존재했지만 프로야구는 결과적으로 남녀노소 누구나 즐기는 국민 스포츠로 빠르게 자리 잡으며 3월의 가장 뜨거운 화제가 되었습니다. 바다 건너 국제사회 역시 숨가쁜 3월을 보냈습니다.
3월 5일 미국 최고의 코미디 배우 존 벨루시가 33세라는 젊은 나이에 약물 과다 복용으로 돌연사하며 미국 사회 전체가 슬픔에 잠겼습니다. 3월 19일에는 록 음악계의 거장이자 오지 오스본 밴드의 천재 기타리스트 랜디 로즈가 비행기 사고로 세상을 떠나 전 세계 록 팬들에게 씻을 수 없는 비보를 남겼습니다. 정치와 군사적 긴장감 또한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3월 내내 영국과 아르헨티나 사이에서는 포클랜드 제도를 둘러싼 군사적 긴장이 극에 달했고 이는 곧 4월 2일 발발할 전쟁의 서막이었습니다. 반면 과학계에서는 희망찬 소식도 있었습니다. 나사의 우주왕복선 컬럼비아호가 세 번째 임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며 우주를 향한 인류의 열망을 전 세계에 다시 한번 각인시켰습니다. 문화계에서는 위로와 즐거움이 공존했습니다. 아카데미 시상식에서는 캐서린 헵번과 헨리 폰다의 명연기가 빛난 영화 황금 연못이 화제의 중심에 섰고 극장가에서는 해리슨 포드 신드롬을 일으킨 인디아나 존스의 시초가 된 레이더스가 여전히 식지 않는 인기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또한 한국 영화계에는 파격적인 지각 변동이 일어났습니다. 바로 정인엽 감독의 영화 에마 부인의 등장이었습니다. 당시 신인이었던 배우 안소영을 단번에 최고의 스타 반열에 올려놓은 이 작품은 한국 영화계가 암묵적으로 지켜오던 성적 금기를 과감히 깨트리며 엄청난 사회적 논란과 화제를 동시에 몰고 왔습니다. 개봉 당시 극장 앞은 영화를 보려는 인파로 연일 문전성시를 이루었고 안소영이 보여준 파격적인 연기는 당대 대중들에게 신선한 충격이자 시대적 아이콘으로 기억되었습니다. 영화계 내부에서도 에마 부인을 기점으로 한국 영화의 표현 수위와 소재에 대한 논쟁이 뜨겁게 달아올랐고 이는 80년대 한국 영화가 상업적인 변화를 맞이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바다 건너 할리우드에서는 시대를 대표하는 거물들이 관객을 사로잡았습니다. 무엇보다 전 세계 청소년들의 마음을 가장 뜨겁게 달군 영웅은 단연 실베스터 스텔론이었습니다. 이미 로키 시리즈를 통해 불굴의 복서로 자리잡은 그는 같은 해 람보 퍼스트 블러드를 통해 압도적인 카리스마를 지닌 액션 스타로 거듭났습니다. 근육질의 몸과 강렬한 눈빛으로 스크린을 장악한 그의 등장은 단순한 흥행을 넘어 스텔론 신드롬을 일으켰고 수많은 청소년이 그의 포스터를 방에 붙이며 꿈을 키우던 시대였습니다. 때로는 파격적인 일탈로, 때로는 가슴 벅찬 모험과 액션으로 관객을 매료시킨 82년의 스크린은 그야말로 황금기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스크린 밖 안방 극장인 브라운관에서도 1982년은 잊지 못할 명장면들로 가득했습니다. 온 가족이 둘러앉아 즐기던 TV 프로그램들은 당시 사람들의 삶을 위로하고 하나로 묶어주는 유일한 창구였습니다. 가장 먼저 빼놓을 수 없는 것은 단연 전국 노래자랑입니다. 전국 방방곡곡을 누비며 펼쳐지는 공개 녹화 현장은 어르신들의 더없는 낙이자 전국적인 인기 프로그램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한편 청소년들의 마음을 가장 뜨겁게 흔든 곳은 단연 음악 방송이었습니다. KBS 가요 톱10은 조용필, 송골매, 이용과 같은 당대 최고의 스타들이 총출동하며 청소년들의 필수 시청 목록 1위를 지켰고 MBC 쇼 2000 또한 최신 가요의 트렌드를 소개하며 젊은 세대의 열광을 이끌어냈습니다. 지적인 즐거움을 찾는 이들에게는 장학 퀴즈가 있었습니다. 공부 잘하는 모범생들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꿈꿨던 이 무대는 당시 학생들에게 큰 선망의 대상이자 열띤 응원의 현장이었습니다. 1982년의 1분기는 이렇게 격동과 일상, 그리고 새로운 문화가 교차하며 지나갔습니다. 3월 봄 기운과 함께 찾아온 새 학기는 설렘 그 자체였죠. 빳빳한 새 공책과 책받침을 챙기고 아침 조회마다 국민교육 헌장을 외우며 군복 같은 교련복을 입고 땀 흘리던 풍경은 80년대 초반 학교의 낯선 일상이었습니다. 비록 그 시절의 학교는 딱딱했지만 쉬는 시간 아이들의 웃음소리만큼은 그 어느 때보다 맑았습니다. 역사는 결국 그 시대를 기록하는 사람에 의해 기억됩니다. 오늘 이야기가 즐거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더 깊고 풍성한 그 시절의 서랍 속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